자, 283페이지 지도 감독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도 감독 및 행정 처분인데, 자, 이 지도 감독만 나오면 항상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합니다. 모든 업종에는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자, 모든 업종이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업종에 지도 감독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약국이나 병원을 하더라도 감독자가 있죠. 누가 감독할까요?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감독합니다. 그 말은 우리말로 하면 국가가 감독한다 그런 뜻이에요. 약국이나 병원도 감독하지만 학원이나 학교는 교육청에서 감독한다. 이것도 들어보셨고, 식당을 하더라도 감독자가 있습니다. 누가 감독할까요? 구청 위생과 이런 데서 감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보면 뭐 뉴질랜드산, 호주산 이렇게 원산지 표시하는 거 보셨죠? 자기 하고 싶어서 했다. 감독에 따라서 한다. 감독에 따라서 합니다. 모든 업종에는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누가 감독할까요? 이건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중개업을 하는 자, 하단 지도 감독관청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사람, 첫째 누구? 국토장관 기억합니다. 시도지사 등록관청 4번 중요합니다.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 되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딱 잡으니까 감독자가 모두 몇 사람? 4사람이다. 자, 감독자가 4사람이니까 또 감각적으로 체크하셔야 되죠. 쓸데없는 거 하나 딱 넣어놓고 감독자가 아닌 것은 이런 거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감독관청 4사람 딱 잡으시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할까요? 하고 돌았습니다. 하단에 보니까 2번에 1번 지도 감독의 대상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동그라미, 거래정보사업자 동그라미 외에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것. 자, 감독자들이 있는데 감독 대상은 누굽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누구? 개업공인중개사 감독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래정보사업자를 감독한다. 세 번째는요, 무등록업자를 감독합니다. 또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무등록업자를 감독 안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적발되면 처벌해야 되니까. 자, 3사람이 보이는데 오늘 수업을 해보신 분은 압니다. 네 번째, 누구도 감독할 수 있다. 협회도 감독 대상이다. 아까 들으셨죠? 협회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그러고 있으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다 그랬습니다. 그럼 왜 여기 안 적어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협회는 특수하게도 국토장관만이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 적었지만 당연히 감독 대상은 된다. 자, 이렇게 하니까 감독자가 모두 몇 명? 4명이 나타났네. 그러니까 또 문제 나온다. 그죠?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를 감독한다.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중개보조원을 감독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것들이 답으로 들어올 여지가 있죠.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한다라는 것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공인중개사는 왜 감독하지 않을까요? 공인중개사는 감독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감독 대상이 아닌 것은 하면 첫 번째 답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왜 안 할까요? 그렇지. 공인중개사의 정의, 이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정의가 그렇죠. 자격증이 어디 있다고요?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국토장관이 지나가면서 감독해야 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인사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감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정도로 이야기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시험에 넣으면 또 걸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다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감독 대상이 아니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까지 전달하잖아요. 원래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딱 취득하면 공인중개사가 되죠. 그러면 자격증 딱 받으면 기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받아서 집에 가서 소파에 다리 2개 떡 올려놓고 내가 이 자격증 받는다고 원래 고생도 많이 했지 이래 보고 있는데 국토장관이나 시도사가 반듯하게 앉아서 보세요. 감독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소파에 다리 2개 올렸거나 1개 올렸거나 하여튼 감독할 대상이 아니죠. 만약 여러분들은 소파에 다리 올려놓고 보는데 똑바로 앉아서 감독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거 미친놈 아니가 보죠. 다리 2개 올리기나 1개 올리기나 그죠? 그래서 공인사는 감독 대상이 아니다를 이 정도로 지금 설명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못 찾아내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제가 이래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소파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소파 없으면 배 깔고 한번 봐봐요. 배 깔고 보고 있는데 반듯하게 앉아서 보세요. 감독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감독 대상이 아니다를 이 정도로 심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중개보조원은 일을 하잖아 이 사람 지금. 근데 왜 감독 안 할까요?
중개보조원은 이런 말 들었나요? 중개보조원이 한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사장님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리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보조원을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감독한다를 탁 새기고 계셔야 된다고 지금 거죠. 감독 대상자 잡았습니다. 넘어가면 감독 사유가 나타납니다. 1번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거래 동향에 동그라미 딱 합니다. 2번 이 법에 대한 위법 행위를 확인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정지 및 개업공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 정지 등 무엇을 위해서 행정처분을 위해서 감독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동그라미. 자, 예전에 이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감독할 때는 왜 감독합니까? 하면 이 사람들이 지, 행동을 하면 감독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하면 감독한다고요? 거지 행동을 하면 감독한다. 그가 뭐다?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지금 동그라미 했습니까? 행정처분상 감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가 폐지됐다 지금 이 말이에요. 거지 행동을 하면 감독했는데 지금은 그 행만 감독합니다. 그러면 없어진 것 두 개는 뭔데요? 알 필요 없다. 왜? 있는 것도 다 모르면서. 그죠? 그러면 없어진 것들을 있는 척하고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전체를 잡아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감독 사유는 뭐라고요? 거지 행동을 하면 감독하다가 지금은 그 행만 감독한다. 그가 뭐죠? 거래 동향을 파악할 때 행은 행정처분상. 자, 두 가지 없어진 것은 크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마지막 특강이나 마지막 모의고사 등에는 이걸 한번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가도록 만들어 줄 건데 그때 마지막 특강을 안 들어도 관계없죠. 지금 사유만 딱 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감독은 거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감독은 거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내용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학원에 와서 수업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최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완화되었다. 완화되었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옛날에는 감독 사유가 몇 개? 4개였다니까 지금은 2개만 감독해요. 그래서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런 것도 덤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런 수업을 들으려고 사실은 학원에 나오는 거예요. 내용만 보려면 집에서 누워가지고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걸치고 읽으면 되잖아 지금 이게 그죠. 이런 취지 흐름은 수업을 안 들은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감독 사유는 원래는 뭐였다? 거지 행동을 하면 감독하는데 지금은 그 행만 감독합니다. 잡아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때 지도 감독의 내용 돌았습니다.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보고에 밑줄 긋습니다. 자료 제출해 줄 거고 필요한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명령도 밑줄 긋고 2번 행정조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줄 바꿔서 출입하여 출입 찾았나요? 줄 긋고 장부 서류를 조사 줄 긋고 검사할 수도 있다. 검사도 밑줄 긋고 자 지금 밑줄을 땅땅땅땅 껐는데 이거는 보고, 제출, 명령, 출입 그 다음에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묶으면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출입하여 감독하여야만 한다. OX. X줄 아시겠습니까? 출입해도 되고 보고하시오 이래도 되고 자료를 제출하시오 그래도 되고 명령할 수도 있고 조사, 검사할 수 있다.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출입하여 감독하여야만 한다 하면 X다. 그때 출입을 할 때는 정표를 지니는데 정표 찾았나요? 동그라미 딱 해놓고 정표가 뭡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공무원증 및 조사, 검사, 증명서 두 가지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정표라는 말도 더 중요합니다. 정표를 가지고 이랬습니다. 정표가 뭔가 하면 정표가 뭐라고요? 공무원증 더하기 조사, 검사, 증명서예요. 그 오른쪽 양식 보고 있습니까? 교재에 조사, 검사, 증명서 보이시죠? 공무원증하고 그 조사, 검사, 증명서에 줄 딱 끊어요. 봤다고. 조사, 검사, 증명서를 가지고 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목에 줄 거라니까요. 제목에 조사, 검사, 증명서. 자, 이걸 제가 굳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그죠? 저희들 쪽에 말 사투리는 정표를 이러면 보통 이렇게 적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는 정이 났다 할 때 정표입니다. 이게 거정이 아니고 정표입니다. 정표.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적었다니까 지금 그죠? 이거 구분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쪽의 분들은 이거 대체적으로 구분 잘해요. 그런데 저 하단 쪽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구분 안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면은 정확하게 발음해요. 또박또박 긴장해갖고 말할 때는. 그냥 이야기할 때는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등기법 이래 가버립니다. 이거 완전. 거의 막 90% 이래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그죠? 이거 아니잖아. 그죠? 그 정표라는 말이 뭔가다? 공무원증 더하기 조사 검사 증명서인데 이 정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노원구청은 감독관청이다, 아니다? 감각 안 잡히죠? 감독자 누구라 그랬죠?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분사무소를 가다라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감독관청이죠. 여러분이 노원구 상계동에서 사무소를 갖추었다. 그럼 등록관청이 어디죠? 노원구청이니까 등록관청은 감독관청이 된다고. 그리고 이런 거 시험에 걸어 들어온다니까요. 다음 중 감독자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 들어온다니까요. 자, 그럼 노원구청은 감독관청입니다. 감독관청인데 제가 낮춰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노원구청에 경비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노원구청에 근무한다는 공무원증만 가지고 중개사무소 감독하러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뭐를 가지고 와야 된다? 조사, 검사 증명서 2개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이거는 개업공인사를 보호해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이게 정표라는 말이. 그죠? 그래서 이 단원이 전결이 됐다면 그 조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뭐 공무원증만 제시하면 된다 하면 틀린다니까요. 정표를 제시하라 그랬잖아. 그죠? 정표가 2가지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좀 더 강조할까요? 노원구청에 낮춰서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식당 아줌마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내가 노원구청에 근무한다라는 공무원증만 가지고 중개사무소 와서 감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증에다가 뭘 가져와야 된다? 조사, 검사할 수 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돼. 그걸 뭐라고 부른다? 정표라고 이야기한다. 개업고사를 보호해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알아놔야 된다니까 이거를. 그죠? 그래서 그 정표를 지니고 행정조사를 합니다. 마지막 5번 위반 시의 제재. 5번의 첫째 줄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 개업공인사 동그라미 딱 해놓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자료 제출, 조사, 검사,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줄 거고 또 국토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거래정보사업자 동그라미 합니다.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위반 시 제재도 정리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막 정리만 하지 말고 감각을 한번 살려봐요. 예를 들면 자 이런 사람들이 감독 대상자죠. 자 개업공인사가 지금 방금 보셨죠. 니나 감독 잘하세요. 나 땅 보러 가야 됩니다. 이러면 감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6월에 업무 정지 내리겠다.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잖아 지금. 거래정보사업자가 니나 감독 잘하시오. 나는 뭐 볼일 보러 가겠어. 이러면 감독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지금 했잖아. 500만 원짜리 과태료. 자 무등록업자와 협회는 거기 내용이 없죠. 감독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다 알고 있다니까요. 무등록업자는 적발되면 3년 징역 2천만 원이라는 형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형벌은 국토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매기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안 적었을 뿐이지 걸리면 제재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협회는 아까 공부하셨죠. 협회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하면 얼마짜리?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하나의 주제 밑에 자 항상 강조하고 앞으로도 수업할 때마다 많이 그 여러분들 전달하겠지만 지도 감독이라는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시험 내기도 좋고 됐죠? 감각적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는 2가지로 나타나지만 위반할 수 있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구나. 그럼 이런 자들이 위반하면 이런 제재가 있다. 느낌을 딱 가지고 이거 단어를 보고 계셔야 된다고요. 막연히 공부한 사람 뭐는 6월에 정지, 뭐는 500만 원 과태료, 3년에 2천 막 해놓고 돌아서가 뭔데요? 몰라요. 뭐 이러나 간다니까 지금. 그지? 감각을 살리시라니까요. 지도 감독을 위반할 수 있는 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 지금. 대상자들이 위반하면 이렇게 된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넘어가면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 출발합니다. 286페이지 행정처분 찾았습니까? 무조건 별표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자, 행정처분이 왜 중요합니까? 하면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지금 모든 업종에서 지도감독이 있다 그랬다 그죠? 그리고 이제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단원을 공부하셨는데 이렇게 이 자들이 감독을 나가보니까 그 자들이 위반한 행위를 발견을 합니다. 아까 보셨죠?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할 수 있고 장부를 뭐 검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가서 조사를 딱 해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위반된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반된 행위를 발견하면 해야 될 거. 1번 계속 위반하세요. 그래야 된다. 2번 그 행위를 정지나 취소를 시킨다. 답이 몇 번? 2번. 그죠? 그러니까 위반된 행위를 발견하면 그 행위를 정지나 취소를 시켜야 되겠죠. 자, 정지나 취소를 시켜야 되겠다. 정지나 취소를 시키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행정처분을 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정처분은 시험에서 빠질 수 없는 단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상단 제목에 행정처분 옆에다가 갈로 열고 무조건 행정처분만 보면 정지나 취소 이게 딱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 수업은 이제 쭉 꾸준히 들어오셨던 분들은 한 달치를 전부 다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다 배운 것 정리합니다. 그 다음 늦게 오신 분이 계신다. 그러면 한 달치를 지금 다 볼 수 있는 예습입니다. 이게 우리 중개사법은 얼마나 그 구성이 잘 돼 있는가 하면 앞 단원에서 이렇게 공부합니다. 뭐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뭐 상대적 취소, 절대적 취소, 업무 정지 쫙 공부하고 나면 마지막 이 파트에 타고 오면 다 묶어서 정리 또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좋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중요하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상단에 지금부터 행정처분을 공부할 건데 행정처분에 대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는 100% 출제됩니다. 100%. 지금 이 표는 시험 칠 때까지는 반드시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표대로 지금 수업을 할 겁니다. 수업을 하는데 100% 출제되니까 반드시 별표 넣으시고 별표해라 그러니까 저번에는 빨간 볼펜, 이번에는 파란 볼펜, 별만 자꾸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 이 시간에 무슨 미술 시간도 아니고 지금 그죠? 다음번에는 이제 달 그리세요. 내 그려볼까 싶어요. 그럼 달을 그려놓는지 한번 볼 거라 그죠? 별을 그려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그죠? 별 그리는 게 별 못 그릴까 봐 별 그리라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죠? 반드시 내용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4월인데 10월달 시험 치러 갈 때까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9월달쯤 됐는데 이 표가 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그러면 내년에 시험 치는 것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뭐 반드시 나오는 것도 모르고 시험장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이 말이거든. 그죠? 그래서 이 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겠지만 이런 표를 암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눈으로 자꾸 쳐다보면 안 돼요. 딴 생각하면서 쳐다보고 쓰면 다 꽝 되거든. 그죠? 빈 종이 딱 갖다 놓고 그대로 옮겨봐. 뺏겨봐야 돼요. 그죠? 한 번은 보고 뺏겨야 되겠죠. 천상. 그죠? 두 번째 정도 되면 그래도 한 반은 알고 뺏기겠죠. 세 번째 그냥 습자지 갖다 놓고 뺏기듯이 그대로 뺏겨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이 표는 무조건 출제한다. 자, 그 표를 보니까 하단에 내려가면 첫 번째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부터 이제 교재가 출발을 합니다. 이제 법 조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위반된 행위를 하면 정지나 취소를 시키는 것을 뭐라 그랬다? 행정처분을 하는데 행정처분을 할 때는 첫째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행정처분한다 하고 교재가 밑에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시도지사만이 합니다. 그리고 짝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왜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자격을 취소시키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행정처분인데 한마디로 정지나 취소가 행정처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시도지사가 합니까? 라고 주구주구 묻는다면 공인중개사는 누가 만들어줬죠? 그래, 시도지사가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이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를 만들어줬으니까 이 사람이 위반된 행위를 발견하면 취소나 정지도 시도지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짝이다 이 말이야, 짝. 그죠? 그때 시도지사는 정확하게 교부한 시도지사다.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뭐를 한다? 취소와 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가니까 어떻게 하면 취소됩니까?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부정 동그라미. 2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되어야 하는 경우 양도 동그라미 대여 동그라미. 3번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의 동그라미 합니다. 그 뒤에 말은 읽거나 마나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면 바로 취소시킵니다. 4번 이 법을 위반하여 이 법도 중요합니다. 이 법이 무슨 법이죠? 밑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징역형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험 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자격 취소 사유는 뭐라고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 날아갑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다. 그죠? 아직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취득도 안 했는데 벌써 날아가는 것부터 먼저 공부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자격증 취소됩니까?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노래 기억하셔야 돼요. 징하다 이 말은 좀 심하게 하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이 날아가는데 양이 뭘까요? 뭐 양도 하거나 이제 따라가야 되죠.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취득했거나 정지받은 자가 버적버적 일하고 있거나 징은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으면 이 법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 법. 그죠? 징역형을 받으면 취소됩니다. 요즘 여러분 산불이 잘 난다 이거 들으셨죠?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그죠? 등산 가다가 산불을 냈습니다. 요새 산불 내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인가 그렇습니다. 산불 내 가지고 징역 살다 왔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안 날아가. 징역 살았더라도 이 법을 위반하여 되겠죠? 아주 중요하니까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양대 부정 징하면 자격증은 취소되는데 오른쪽 갑니다. 취소는 누가 합니까? 상단에 가니까 자격 취소는 자격증을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이 교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 중요한 말이 따라갑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절차에 동그라미. 절차 동그라미 했습니까? 밑에 청문 적어 놓습니다. 절차에 동그라미 해놓고 청문. 절차를 이행하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자, 그거 체크하는 거 주목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 취소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교부한 시도지사만 하는데 여러분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죠. 근데 자격증은 서울시에서 받고 경기도 일산에 가서 중개업을 하는 수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럼 교부한 사람과 사무소를 관할하는 곳이 다르잖아요. 다른데 이 사람이 양대 부정징에 해당되면 취소되죠. 양도나 대여하면. 양도 대여는 경기도지사가 발견한다. 서울시장이 발견한다. 정신 차리고 이야기해요. 지금 사무소 어디 있다 그랬죠? 경기도에 있는데 일을 경기도에서 하는데 왜 서울시장이 발견하는데 지금 그죠?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위반한 걸 발견할 수밖에 없잖아. 이 사람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니까요. 교부한 사람만이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취소를 하기 전에는 뭐를 한다? 청문을 합니다. 자, 청문은 이겁니다.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지나 취소가 행정처분인데 취소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를 해준다? 청문을 합니다. 오공청문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오공청문회라는 말은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까? 아니요. 뭐 이런 말 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청문을 하고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취소할 때 청문을 안 하면 그 행위가 무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기억할 것, 청문은 언제 한다? 취소할 때는 청문한다. 됐습니까? 그때 청문은 사전에 한다? 사후에 한다? 사전에 해야 되지. 취소시켜놓고 네 억울한 일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잖아 지금. 되겠죠? 사전에 뭐 합니까? 청문합니다. 자, 봐요. 양대 부정징 하면 취소되죠? 물어봐 준다니까요. 진짜 양도했습니까? 물어보고 취소시킨다고. 대여했습니까? 물어보고 취소시킨다니까요. 자,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위반된 행위를 발견하면 뭐를 하고? 청문을 하고. 청문이라는 말이 아까 동그라미 했잖아.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청문을 하고 청문 결과를 누구한테 통보해준다? 서울시장한테 통보해서 결국은 취소는 누가 시킨다? 서울시장이 취소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는 누구가 한다? 교부한 사람만이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됐나요? 그 조문 아주 중요합니다. 딱 정리하셔야 되는데 결국 여러분들 지금 기억할 건 그거죠. 취소나 정지는 누구밖에 못한다? 교부한 사람만이 한다. 이걸 딱 입력해 놓으면 돼. 그죠? 교부한 사람만이 한다가 안 움직여야 돼. 내용이. 그죠? 이럴 수는 있겠죠. 여러분이 서울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서 서울에서 영업하는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교부한 사람하고 사무소를 구분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냥 서울시장이 취소시키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청문을 하고 절차를 이행하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 사무소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거 잡으셔야 됩니다. 취소 절차 읽으시면 되고 그 첫 줄 나오죠.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뭐를 실시해야 된다?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 이야기했잖아. 그죠? 청문만 알아들으면 되고 그 밑에 거 별로 안 봐도 돼요. 청문이라는 것은 억울한 일이 없나 이래 물어봐 준다고. 자, 그럼 이해되는지 또 확인.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청문한다. OX.
X입니다. X. 왜 X? 정지는 청문 안 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정처분이 들어오면 무슨 말이 따라 붙어야 된다? 정지나 취소인데 취소할 때만 청문한다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됐고, 그 밑에 내려오면 2번의 마지막 두 줄 중요합니다. 별표. 이때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를 한 때는 5일 내로 5일의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님에게 보고하고, 그 님자 빠졌어요. 님에게 보고하고, 보고 동그라미 온 동네방네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도 동그라미. 이것도 중요한 단원입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행정처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정지나 취소가 됐을 때 국토장관한테 보고하는 건 자격 취소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자격 취소는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자기 상사 누구? 국토장관님에게 5일 만에 보고하고 온 동네방네 타 시도지사에게 뭐 한다? 통지하여야 한다. 이랬다고요. 그래서 보고하고 통지하는 것은 자격 취소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자격증은 귀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죠. 그 옆에다가 가문의 영광인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가문의 영광이 뭔가 하면 자격 취소 딱 되면 여러분 이름이 국토장관님한테 며칠 만에 올라간다? 5일 만에 올라갑니다. 평소에 올라갈 일이 있다 없다? 평소에 올라갈 일 없잖아. 그죠? 취소만 되면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국토장관님에게 5일 만에 이름 딱 올라가고 온 동네방네 시도지사에게도 통지해 줍니다. 온 동네방네 시도지사가 서울시장 누구? 박원순, 경기도지사, 남경필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다 통지해줘요. 그러면 그 시도지사는 그 이름을 3년 동안 딱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한 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시험 칠 수 없다. 들으셨죠? 원래 서울에서 취소된 자가 내년에 제주도 가서 치는 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3년 동안 다 통지해서 안주머니 넣고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이름을 자꾸 봅니다. 시도지사들이. 박원순, 남경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 본다니까 그죠? 그래서 자격이 취소되면 바로 뭐다? 가문의 영광이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집안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따야 뭐 취소라도 한번 돼보지 지금 그죠? 이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자격 취소에만 보고하고 통지하는 게 있다니까요. 시험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격 정지를 했을 때는 보고한다 이런 소리 하면 틀린다니까 지금. 그죠? 자격 취소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3번 내려가면 자격 취소의 사후 효과 말 다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셋째 줄에 취소되면 3년 동안 시험도 칠 수 없고 중개업을 할 수도 없다. 내려가서 4번 자격증 반납. 여러분 취소된 자격증 반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겠지. 그죠? 며칠 만에 반납합니까? 7일 내로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거기 반납 동그라미 딱 해놓고 위반시. 반납 안 하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 딱 적어놓고 자동으로 노래 제목 적습니다. 100만 원짜리는 노래 제목이 뭐였죠? 이보계 문표 반납 반납휴. 자, 문표 반납 반납휴 적어놓고 첫 번째 반납에다가 동그라미. 첫 번째 반납이 무슨 뜻이죠? 자격증 반납 안 하면 그 뜻이에요.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한 장 넘어가 보시면 제일 상단 분실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는 이유를 기재한 줄 것입니다.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줄 것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자격증 어떻게 하면 취소됩니까?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 취소되죠. 자,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어떻게 해야 되죠? 7일 내로 반납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안 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런데 그 놈도 희한한 놈인데 취소가 턱 되니까 자격증을 분실했다네. 그럼 분실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분실했으면 다시 재교부부 하도록 한다는 것도 웃기죠.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재교부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를 분실했을 때는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게 들어와 있다고, 그죠? 그래서 사유서도 잘못 제출하면 얼마짜리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 옆에 줄 거야 돼요. 단, 등록 취소를 받았을 때는 사유서를 규정한다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사유서 하는 것들을 하나 체크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2번 내려갑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요거는 제목 자체가 시험 문제입니다. 제목에 줄 닦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자격정지가 있는데 자격정지는 누구만 받는다? 소속 공인중개사만 받는다니까요. 이게 작년에 시험 문제인데
소속 공인중개사만 자격정지 받는다고 그만큼 제목이 시험 문제입니다 하는데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받습니다. 이런 데 걸려든다니까 지금. 제목부터 딱 잡으셔야 돼요. 그지? 자격정지는 누구만 받는다? 소속 공인중개사만 받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자격이 정지됩니까? 1번.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이 되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중 소속 그럽니다. 이 동그라미. 두 번째 인장 등록 위반 인 동그라미. 3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할 때 설 동그라미. 4번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확인 설명서 할 때 설 동그라미. 5번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으면 거래계약서 할 때 개 동그라미. 6번 거래계약서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거래계약서 할 때 또 개 동그라미. 7번 금지 행위를 하면 금 동그라미. 자, 그래서 앞으로 시험 치는 날까지 노래를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만 해당된다? 소속 공인중개사만 받는데 어떻게 하면 자격이 정지됩니까? 이인을 개, 금 하면 자격이 정지된다.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입니다. 자, 이인, 개, 금. 그러니까 이래도 되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인을 두 사람을 기게끔 만들면 뭐 된다? 자격 정지된다. 이인을 기게끔 만들면 제목부터 잡으셔야 돼요. 다 한 달 동안 수업했던 것들을 지금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인을 기게끔 만들면 자격 정지인데 이인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런 걸 몰라요. 알아서 생각하면 돼요. 남자 같으면 어떻게 기억하면 된다? 두 놈을 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 받습니다. 여자 같으면 어떻게 생각한다? 두 열을 기게끔 만들면 자격정지 받아요. 누가 그렇게 하면 자격정지 받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은 자격정지 안 받습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 이인 개금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가 뭐였죠? 이중 소속. 자, 노래 가사는 이제 천천히 가도 돼요. 시험 때까지 가면 되니까. 지금부터 얼마나 수십 번을 듣게 됩니다.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서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 안 하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 안 하거나 계약서를 이중 작성하거나 계약서 이중 작성 어떻게 하죠? 1억짜리 하나 적어놓고는 또 8천만짜리 하나 더 만드는 게 이중 작성이잖아요. 그러면 자격 정지예요. 그러면 뭐다? 금지 행위를 하면 이인 금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또 수업을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는데 뭐 거지 행동 이러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암기표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드시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4월이잖아 그죠? 5월 초 되면 여러분한테 나가도록 할 거예요. 그럼 지금 나가도록 하죠. 지금 줘봤자 이인 계획금 해봐야 구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라 이게 지금 뭐죠? 그래서 잊어버리더라도 이 내용을 드러놔야 돼. 들어놓고 5월달부터 딱 자료를 딱 주면 자 이제 3번 봅니다. 5번 봅니다. 이러면 이제 내용을 탁탁탁탁 입력시킨다고요. 5월달부터 시험 칠 때까지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환기하도록 그냥 만들 거예요. 해마다 그 암기표를 제시해가지고 인사를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좋은 자료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이런 인사. 주로 인사는 합격한 사람만 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를 지금 만들어 나갈 건데 작년에 됐고 그전에 됐으니까 지금 인터넷상에 이렇게 보면 이 자료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 어떤 분들은 그걸 출력해가 이렇게 보는 경우도 제가 지나가다 이렇게 봤는데 보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 공부하는 거는. 근데 해마다 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게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수정하고 봐야 되는데 수정할 능력이 안 되거든.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거. 괜히 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수정을 하고 볼까 이렇게 걱정은 좀 되는데 어쨌든 5월 달에는 자료를 나갈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해가면 벌써 이걸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정리도 하면 좋고 일단은 자료는 나가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가 뭡니까? 그럼 방금 해도 했던 거. 딴 생각하고 듣는다니까.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양대 부정징 정지되는 사유 이인 개 됐습니까? 그까지는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자격 정지권자 첫째 줄에 나갑니다. 자격 취소권자와 동일하다. 동일하다가 무슨 뜻이죠?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합니다. 내려가면 자격 정지 기준이 들어왔습니다. 자, 자격 정지 기준 줄 닦아놓고 별표. 자격 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또한 자격 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그러나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 정지 기간의 줄 것입니다.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할 때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자, 이제 거기까지 줄 거 놓고 오른쪽에 표 보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자격 정지 기준 표 있죠? 자, 그게 6가지인데 거기 6개월짜리 오른쪽에 동그라미 한번 해봐요. 6개월짜리. 쭉 밑에 들어오면 밑에 두 개도 6개월짜리 있습니까? 동그라미.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3개월짜리가 전부 몇 개? 4개가 중요한 거라 이게. 그죠? 3개월짜리가 4개니까 6개월짜리 한 놈 넣고 이제 기준 다른 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보고 계시는데 자, 표는 이 뜻입니다. 주목합니다. 자, 표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지금 자격 정지는 6월 이하의 자격 정지예요. 자, 6월 이하의 자격 정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2 합시다.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죠. 그런데 서울시장은 이 사람이 이중 소속하니까 6개월의 정지를 내렸습니다. 내릴 수 있다 없다? 내릴 수 있다. 6월 이하의 자격 정지니까. 그런데 똑같은 이중 소속을 했는데 경기도지사는 하루를 정지 내립니다. 1일. 이래도 된다 안 된다? 되지.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니까 하루도 내려도 되잖아요. 자, 그러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놈은 6개월 정지 내리고 어떤 놈은 하루 정지 내리고 하루 정지 내린 놈이 하루만 지나면 내일부터 일할 수도 있잖아 지금. 그죠?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만약 이걸 이대로 두면 행정관청의 남용, 권력이 남용된다고 또 부조리가 개입될 가능도 많다고 6개월 이하니까 나 하루만 정지 내리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이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에서 기준을 주고 지금 기준에 동그라미 하셨지만 기준에서 정도가 심하면 2분의 1을 올리고 정도가 약하면 2분의 1을 빼주겠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기준이 나왔는데 자, 지금 거기 일단 6개월짜리 기준으로 하면 거기 제일 위에 이중사무소에 소속되면 기준이 얼마로 돼 있죠? 6개월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이잖아. 기준이 6개월이니까 6개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했다. 그럼 6개월에 2분의 1 보태면 얼마? 9개월. 맞죠? 2분의 1 보태면 6개월에서 2분의 1을 까면 3개월. 그렇지만 알다시피 6월 이하의 자격 정지니까 아무리 많아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지금 줄을 그래 끈 거예요. 됐습니까? 한 번 더 합시다. 거기 6개월 밑에 보면 3개월짜리 기준 있죠. 인장 등록 위반은 얼마다? 3개월 돼 있잖아요. 그럼 다시 연습하면 그 3개월짜리 이 말이죠. 기준이 얼마다? 3개월이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라 이 말이잖아. 그죠? 자, 3개월에 2분의 1을 보태면 얼마? 4개월 반까지 업무 정지 내리고 2분의 1을 까면은 얼마? 1개월 반까지 내리지. 이렇게 6개월짜리, 1일짜리 이렇게 하지는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아도 4개월 반, 1개월 반으로 하라. 이 뜻이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할 수 있다. 행정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제도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시험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자격 정지 기준이 노래 제목이 뭐다? 이인설설 개개금. 이것만 아는 것도 참 만만찮은데 이것들의 각각의 기준이 다 다르다니까 지금. 그죠? 그러면서 기준이 다 다르니까 기준이 다른 놈을 찾으시오라고 문제를 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 기준을 기억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 이중소속인데 이중소속을 한글로 이중소속이라고 절대로 안 적어요. 항상 이중이라고 이 두 개를 왜 적는가 하면 요 이중소속이 기준이 6개월이에요. 요 6개월이 이중이기 때문에 요 2가 있다는 말은 뒤에 두 놈도 6개월짜리다. 그러면 나머지 4개는 싸그리 얼마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하려고 앞에 이중을 글자로 숫자로 자꾸 2를 적는다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크게 잡습니다. 뭐는 6개월이다, 뭐는 3개월이다. 이래 따라 들어가면 여러분 정신 못 차린단 말이에요. 막 섞어 놓으면 이걸 또. 그죠?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 나왔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되죠. 자격 정지 사유가 뭡니까? 이, 인, 설, 개, 금. 이거는 기억해놔야 돼. 해놓고 앞에 2가 기준 얼마? 6개월. 요 2가 있다라는 말은 뒤에 두 놈도 6개월. 그럼 나머지들은 싸그리 얼마짜리? 3개월짜리. 요렇게 해놓고 그 문제를 천천히 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지. 뭐는 6, 뭐는 3, 뭐는 6, 3, 3 이렇게 들어가면 정신 못 차린다니까 그죠? 됐죠? 그래서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다. 됐습니까? 그거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되고 나머지 단원들은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넘어가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들어옵니다. 아, 이 단어는 양도 많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빠르긴 하지만 10분 쉬었다가 해맑은 정신으로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